262페이지죠. 주인과 손님의 4단계 다섯 일미차 명상입니다. 자, 첫 번째 경단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이다. 이건 육안을 얘기하거든요. 네. 무상고, 무와 공의 이치를 듣고 사유하여 생긴 이해가 전제되어야 다선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네. 이치를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무상은 변한다는 거,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고요. 이 일어나고 사라져 변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은 걸 고라고 이야기해요.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이해가 생기면 그걸 불만족의 그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건 괴로움에 대한 지혜라고 얘기해요. 예,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불만족스러운 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게 돼 있습니다. 무아라고 하는 거는 이 변하고 불만족스러운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리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생기는 걸 사라지게 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생기게 하거나 안 되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가 다 실체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고, 예, 불만족스러운 것도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무아도 역시 자아라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다 합해서 그냥 공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치를 돕고 사유하에 생긴 이해가 전제돼야 된다. 그래 이걸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자, 263페이지.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이다. 이 경계는 차를 마시기 전까지의 행다 중에 체득해가는 과정입니다. 주인과 손님의 각기 주제하는 자아가 있고 실제하는 존재로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보는 일그러진 거울의 경계입니다. 일그러진 거울이라고 하는 유관이에요. 네. 그러나 알아차림으로 주인은 손님과의 경계선을 없애고 일체감을 가집니다. 여기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여기 대염적용 주석서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약방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해요. 알아차림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약방의 감초. 그냥 알아차림에 의해 가지고 순정이 이루어지고 알아차림에 의해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알아차림은 주인은 손님과의 경계선을 없애고 일차감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아차림 힘에 의해 가지고 너 나락하는 경계선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 하면은 이 알아차림이 이제 바로 지혜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지혜에 의해서 경계가 사라져요. 예. 자, 거기에 이제 시 같은 시와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울에 반사하는 빛같이 대상을 알아차리고 흙탕불이 깔아앉아 말같이 든 마음을 쉬며 분별 없는 거울에 온갖 것이 나타나듯 한 공간의 무분별이 모든 거울 같은 마음이로다. 그런데 한 공간을 이루는 게 이제 무분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주인과 손님의 경계선을 한 공간을 통해 가지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완벽하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더라도 주인은 주인의 경계가 있고 손님은 손님의 경계가 있는데 주인 입장에서 손님과 한 공간을 이루고 손님 입장에서 주인과 한 공간을 잃어버리면은 경계선이 없어지고 주인과 손님이 같은 경계에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한 공간이란 말을 쓰는데 한 공간을 이루는 건 어렵진 않아요. 이게. 이건 연습만 하면 돼요. 안과 밖 주인과 손님이 한 공간을 이루지 못하고 분리되는 순간 분별이 시작되니 대상을 나누고 구별하는 것, 분별의 뜻이라고 고정시키고 분리시키며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하는 분별의 힘이요. 이 분별은 다양하게
이렇게 대상을 고정시키고 분리시키고 막 해요. 그래서 이 분별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분별이 세상 생기게 하니 세상은 분별 자체일 뿐이네. 그 대상은 호공을 지듯 하는구나. 호공을 지듯 하는구나. 호공은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호공을 지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허망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텅 빈 한 공간을 이루는 것은 상호간에 의존하고 있고 흐름이며 망상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고요하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없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분별이 있으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너 나를 가르고 경계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커피하고 차가 생명을 한 2업을 한 20% 감소해 준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친밀감 관계가 있어요. 어제 저게 날씨가 좀 춥고 이랬는데 저희 속한 누님이 와가 달달달달달 떨면서 춥다고 비는 오지 이러니까 어제 그저께구나 월요일날. 그랬던 이제 차도 잘 안 마시는 양반이 보이차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잔 먹고 두 잔 마시더니 막 몸이 열이 쫙 오르면서 추위가 싹 가시지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차 달라고 그 차 한 덩어리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 한마디 했지. 그 전에 그렇게 뭐 한 마시라고 해도 안 마시더니 뭐 이제 이렇게 추위 달달 떨고 이러니까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마시게 됐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이제 기회를 열어줘. 이게 열을 올려주거든. 그게 뭔가 하면 면역력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커피하고 차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하면 당 수치를 낮춰줘요. 당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요즘 같이 달달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얘기하자면. 근데 요즘 뭐 40대도 당이 들리는 경우 많고 이러는데, 근데 이런 커피나 차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이 마시면 사단이 생깁니다. 저는 커피보다는 차를 더 많이 마셔요. 부담이 없고, 이건 딱 한 잔이면 끝나는데, 한복에 석 잔, 넉 잔 못 마셔요. 근데 차는 뭐 한 잔이고 두 잔이고 한 시간을 또 계속 마시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여기 뭐가 다른지 하면은 커피에는 그 위산을 분비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차는 위산을 분비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차는 괜찮아요. 그 요즘 또 보면은 펙틴이라 하는 게 있거든. 펙틴 차에도 보면요. 그는 차에는 펙틴 성분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노차두라는 게 거기에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를 만들 때 똘똘똘 뭉쳐져서 흩어지지 않는 돌멩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펙틴이 많아서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친밀감 관계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펙틴이 또 여러 가지를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차라든지 커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한마디 하니까 또 마시고 싶으시네. 응? 이거는 맛있는 커피네. 아, 그 집에서 가져와. 자, 이 분별하는, 그래서 이 분별을 없애는 게 뭔가 하면 한 공간을 이루는 거지. 물론 이건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는 아니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텅 빈 한 공간을 이룬다는 것은 상호간이 의존하고 있고 흐름이며, 흐름은 이제 무상하다는 거죠. 망상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고요하다는 것이네.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 예, 고요하다네 이렇게 다음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
무분별의 삼매가 일어나고 그 삼매에 머물러 호공처럼 분별을 없앨 수 있도다. 삼매는 마음의 고요함이거든요. 마음의 고요함이 머물면은 분별이 없어요. 분별은 무명의 모습, 모든 분별이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면 생사가 없는 정멸이니 무분별이 마음 거울 이루다. 왜 지혜의 이야기 왜 안 나왔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아직 지혜가 생기는 단계가 아니고 단지 이제 손님과 주인의 경계를 일체감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거는 지혜의 모습은 아니고 삼매의 모습입니다. 알아차림, 마음 멈추고 심, 한 공간인 이 세 가지가 경의 단계에서 거울 경자 네 단계의 첫 번째죠. 단계에서 의식의 전환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일그러진 거울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무분별의 거울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무분별의 마음 거울을 이루게 하며 그대로 마음의 본성이며 마음의 작용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본성,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알아차림과 마음 멈추고 심과 한 공간을 이루는 이 세 가지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함께 무분별 거울 같은 마음을 현현시킵니다. 이 거울 같은 마음은 뭔가 전체 의식이에요. 전체 의식은 심왕이라고 그러죠. 그는 부분 의식은 심소라고 그럽니다. 그는 이제 심왕의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심리가 심소라고 해요. 심소유법을 줄이면 심소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이 급 전체를 보는 것은 전체 의식이고요. 여기에 이제 글씨 같은 것, 모양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부분 의식입니다.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부분을 보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전체 의식이든 부분을 보는 의식이든 대상은 똑같은 대상으로 같은 대상으로 전체를 보면서 또 동시에 부분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부분을 인식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얘가 모양, 색깔, 글씨가 다 아는데 전체를 본다는 이 전체 의식은 이제 포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전체를 보는 속에 부분이 보이고 그것이 상호 의존 관계를 모르고 시간적 흐름으로 보이면은 지혜가 개발되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가 무분별 거울을 변형시킨다는 전체 의식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자, 주인은 주인이다. 주피를 3번 치고 자종을 1번 쳐 시작을 알립니다. 문 앞에서 손님 맞이하면서 주인과 손님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거나 위손 인사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시야라 하는 것이 눈 보는 시야입니다. 시야로 해야 됩니다. 시야로 의식의 영역을 손님과 함께 한 공간이 되도록 합니다. 예. 여기 이제 뭔가 제목은 주인은 주인이지만은 사실은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얘기에서는요. 주인은 손님을 찻자리로 안내합니다. 찻자리에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에 힘을 빼고 허리를 쭉 펴줍니다. 그리고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두고 차 도구로 시선을 옮깁니다. 의식은 손님과 주변까지 한 공간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공간을 이렇게 다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행다를 하잖아요. 그래서 행다 알아차리기. 손님을 접다는 다례를 행하는 주인은 차를 만들기 위해 다고 앞에 조용히 앉아서 차상도를 걷고 닭의 애열, 차 우리기 등을 하면서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행다의 모든 과정을 알아차림할 때 대상과 처음으로 접촉되는 순간을 즉각 알아서 놓치지 않습니다. 대상과 그 대상 사이 틈이 없도록 하고 분별 없이 비추는 거울같이 유지되도록 하여 무분별 거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거는 이제 닭의 전체를 보면서 이제
한 공간을 이루는 거죠. 여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요 얘기는 이제, 닭이와 한 공간을 이루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제 무분별 거울 상태를 유지 가능해요. 만약에 알아차리는 느낌을 놓치거나 그 느낌을 이어서 다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첫째 방법으로 그 순간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면 생각, 감정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시 행다에 알아차리면 합니다. 그래야 거울 같은 마음 상태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울 같은 마음 상태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알아차림하는 닭이와 한 공간을 이루면서 하는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게 올라오는 순간 알아차리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내버려 버리는 거죠.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내버려 두고 그냥 알아차리만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두 가지 방법 어떤 건 첫 번째 방법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면은 형사가 도둑을 잡는 방법. 도둑이 딱 보이면 형사가 쫓아가 잡죠. 끝까지 차이를 잡습니다. 여기 이제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딱 알아차린다는 말이 그런 거. 끝까지 가서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이파산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내버려 두버리는 이 방법은 가나슨 방법인데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는 걸 내버려 두버려요. 그럼 뭘 붙들고 있느냐? 화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화두를 붙드는 방법은 조사원구를 붙들면 화두가 딱 잡게 돼요. 조사원구 중에서 뭐 방아착이나 수미산이라는 원구를 붙들고 있으면은 이제 화두를 붙들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두는 말과 생각 이전을 얘기하는데 수미산이라는 원구를 붙들면 말과 생각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아착이라는 원구를 붙들고 있어도 말과 생각 이전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도 창구법이에요. 얘기하자면 어떻게 그러냐? 자, 수미산 하는 거는 이건 이해가 우선 있어야만 돼요. 어느 스님, 문문 스님한테 찾아와서 스님 저는 한 생각도 안 일어납니다.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저 깨달은 거 맞지요? 이러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이래 물었어. 그래 수미산 이렇게 허물이 많아. 산과 같이 허물이 많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소리예요. 그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거나 한 생각도 안 일어난다는 생각이 있으면 말과 생각 이전으로 가 있질 않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럼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너 허물이 많아. 이렇게. 그게 수미산이에요. 수미산 하는 말은 빨리 그 생각을 버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수미산을 붙들고 있을 때는 어때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를 붙들고 있는, 말과 생각 이진자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생각 이진자리 안 드러나지만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붙들다 보면 말과 생각 이진자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두를 타파가 가능해져요. 제가 이 가나슨 안내서를 만들 생각을 합니다. 친절하게 기술해가지고 차도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가지고 누구나 아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방아착은 이런 겁니다. 음양이라는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스님 저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일물이잖아요. 무일물은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공성이 다른 일이에요. 저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제가 깨달은 거 맞죠?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 조주 스님 방아착 버리라. 내려놓아라. 그럼 뭘 내려놓으라 하겠습니까? 한 물건도 내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생각을 빨리 내려놓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저 한 물건도 안 가져왔는데 뭐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네. 그럼 너 짊어지고 가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한 생각도 내 일으키지 않는다든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실체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걸. 그걸 빨리 내려놔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이스님이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뭔가 자꾸 이 깨달음 경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기경전이 또 그런 얘기. 아라한가를 정득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안함에 머물러 있는 스님이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간다. 나는 아란이어야 되는데 왜 안함에 머물러 있지? 하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아란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안함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부처님 딱 얘기. 스님은 아란의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란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안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란의 향기도 버려야만이 아란이 됩니다. 간단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아서 잘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빨리 내려놔라 이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경계에 부딪혀가 한 발짝 못 나가는 사람은 방아착이라는 화두를 방법을 주는 거죠. 그러면 방아착이라 하는 붙들고 있으면 방아착이 의미하는 것은 내려놓아라는 거죠. 어떤 것도 어떤 수행 경계도 높은 경계도 나쁜 경계도 안 내려놓아라는 뜻이기 때문에 딱 붙들고 있으면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화두가 무엇인지 미리 공부를 해둬야 돼요. 이것도 전제가 돼 있어. 무조건 말과 생각 이전 자리를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화두가 어떤 것인지를. 근데 보통 그 화두를 다른 이름을 불성 또는 공성 이렇게 하고 저게 서장에 나온 대로 하면은 대선사는 방소가 없다. 마음은 방소가 없다. 마음은 방향과 초소가 없다. 예. 요즘 말로 모양과 색깔이 없다. 예. 그게 화두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근데 그런 상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주무자도 마찬가지. 불승이 있습니까 없으면 물으니까. 개는 불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없다 이래요. 이 말은 있다 하는 불승이 있다 하는 걸 전제하에서 있느냐 없느냐 물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없다 해줌으로써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도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데 걸려있는 사람에게는 조주무자 하도를 줘서 조사의 응구, 조주무자는 응구를 붙들고 실험하도록 합니다. 그걸 붙드는 것은 화두를 붙드는 방법이에요. 이야기하자면. 이 화두 창고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쉬운 거다. 그렇게 하면 말과 생각이 이점 싹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왜 그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다. 뭘 얘기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그 둘째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왜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 조사 응고를 붙들면 화두를 붙들고 있고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말하는 감정 생각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 이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이러면은 형사가 도둑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탁 잡아내는 거예요. 막 쫓아가 탁 잡는 게 아니고 막 쫓아가 잡는 거는 이파산나 하는 방법이고 쫓아가 잡는 게 아니고 길목이다. 번뇌가 일어나는 길목에 기다렸다가 번뇌란 도둑을 탁 낚아채서 잡는 거예요. 이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잡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두의 자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으면은 번뇌가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막 탁 잡히듯이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이라는 도둑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사 응구를 붙들고 수행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복병이 있습니다. 화두를 붙들고 실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병, 늘 졸음이라는 복병을만 내도 졸고 앉았어. 왜 그러냐? 재미가 없거든. 하도를 붙드는 의미를 잘 모르고, 붙들고도 아무 재미가 없어 졸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분심을 일으켜요. 생사가 두렵다 하는 걸 빨리 알고, 부처님의 조사서로 다 장부니까, 너도 장부다, 너도 할 수 있다. 근데 왜 나는 못하는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분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제 그 방법이다. 예, 도적 잡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행다 알아차림을 하면서 한 공간 이루기. 이제 여기 이제 한 공간 이루는 게 이제 이 경계선 주인과 손님의 경계선 없애기입니다. 주인은 손님과 한 공간 되지 않으면 행다를 잠시 멈추고 무분별 거울 같은 상태에서 손님과 한 공간을 이루고 일체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손님과 한 공간을 이루고 일체감이 이루어짐을 확인하면 다시 행다를 하면 알아차립니다. 이어서 행다 알아차림을 하면서 한 공간 이루기를 확인합니다. 내가 행다를 이렇게 하면서도 주인하고 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죠. 차를 받은 손님은 주인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같이 무분별 상태임을 알며 알아차립니다. 손님이 거울 같은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주인은 손님이 거울임을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깨친 도인이거나 못 깨친 범부이거나 관계없이 거울 같은 마음, 즉 마음의 본성을 똑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대가 무엇인지 아무 몰라도 괜찮아요. 한 공간을 이루면 된다. 그죠? 손님과 함께 지금 여기서 한 공간 속에서 일체감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일체감 속에서 너와 내가 분리되고 고정되고 독립되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그 생각을 알아차려 버리고 행다 알아차리게 합니다. 자종을 한번 치고 자종소리가 끝날 때까지 한 공간 이루기 참 명상을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제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이다. 첫 번째 주인은 주인이다는 것은 한 공간 이루기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보죠. 우리 뭐 차 두고 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공간 이루기 명상을 해봅시다. 지혜는 아니지만 자,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방법은 간단하게 한 공간 이루기 참 명상입니다. 방법을 얘기를 하고 해보도록 하죠. 가수가 무대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다면 시선을 저 끝까지 둔다는 거죠. 마지막 자성인까지. 그런 거 없이 노래 부르면 노래가 그까지 안 간대요. 근데 의식을 저 멀리까지 확인하고 거기 딱 두고 노래하면 노래가 저 끝까지 간다는 거죠. 비문 한 공간 이루기 하는 방법 똑같은 겁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차자는 차를 따르십시오. 예, 한 공간 이루기는 분별심 분별심을 없애는 거니까 경계선 없애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경계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사람은 살면 누구나 다 자기 생활의 공간이 다 있어요. 생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멀리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잘못하면 너무 이제 사이도 별로 그러니까 사이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그 공간을 침범하게 되면 상당히 화를 냅니다. 잘 알다시피.
그런데 그런 게 분별심이거든요. 난 너 싫다, 너 좋다, 이런 분별심이기 때문에 분별심 없이는 훈련을 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데 좋고, 삼매를 얻는 데도 좋고, 그런 거죠. 지난주에 네? 항공관 이루기 해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시선은 앞에 손님한테 두고 그 마음의 시선은 좌측과 뒤쪽에 돌아라는 게 실제 이제 그렇게 보면 나라는 존재가 사방팔방 객관화시켜서 나라는 존재를 영역을 계속 넓히면 실제 그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보는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말씀이 전번에는 이렇게 팔을 돌려가지고 마음이 뒤쪽으로 작용한다, 사방팔방 작용한다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한 공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이해해서. 한 공간을 이룬다 하는 것은 분별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는 의식의 공간만 넓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의식 공간을 넓히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분노 장애 조절이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의식 공간이 넓히면 분노, 그러니까 화를 훨씬 줄여든다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우울증도 많이 개선된다는 거죠. 의식 공간 넓히기만 해도. 그래서 이게 의식 공간 넓히면은 잡생각이 안 일어나는, 감정의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의식은 어때요? 공간을 넓힌다는 의식이 깨있게 되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 한 공간을 이룬다는 것은 의식을 확장하는 것인데, 의식을 확장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간단한데. 그러니까 방법을 알면은 이걸 자주 쓰고 이러면 심리적인 안정이 빨리 오고 좋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해야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곱게 세웁니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두고요. 자, 눈앞에 이제 찻잔을 보고 잔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요. 맛을 음미하세요. 자, 이 색향미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다시 한 번 더 음미합니다. 자, 내려놓습니다. 자, 내려놓고, 자, 여러분들은 저희 손님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입장에 제가 손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선을, 네, 저를 포함하고 제가 여러분 다 포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의 의식 공간을 확장하고 해봅니다. 한눈에 다 들어와야 돼요.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시선을 이렇게 내 시선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눈을 감으세요. 자, 눈을 감고 다시 한 공간이 되도록 해봅니다. 자, 손님을 내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자, 이제 눈을 뜨고 다시 한 공간을 이루도록 해봅니다. 자, 이제 좋습니다. 다시 찻잔을 잡고
차를 마시고요. 자, 내려놓고, 예, 가만히, 자, 몸 안에 차음을 쭉 내려가는 걸 지켜보십시오. 자, 지켜보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자꾸 연습을 하면은 됩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보는 게 좀 달라요. 남자는 멀리 있는 걸 잘 봅니다. 멀리까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잘 못 봐요. 근데 여자는 가까이 있는 걸 잘 보죠. 멀리 있는 걸 잘 안 봐요. 예, 이건 이제 생활 습관하고 관련. 되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수렵시대 때, 남성들이 이제 활동하는 거. 여성들은 이제 동굴 주변에, 예, 이제 활동하는, 멀리 가지. 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센 동물을 사냥하고 하는 걸 남자들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벌써 이 보는 시야가 다른 거죠.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한 공간을 이루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도 한 공간을 이루고 있으면 전체 의식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 전체 의식 속의 부분을 보는 게 생깁니다. 이럴 때 훨씬 감정과 생각이 줄어든다는 거죠. 잡생각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이제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행다 같은 건 이제 다 해야 되는데 무상다선 한번 해보도록 하죠. 266페이지입니다. 무상은 변한다, 생멸한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음을 사유하고 알아차려 지혜 얻기입니다. 제목이. 행다를 하면서 주인은 손님과 한 공간됨을 의식합니다. 한 공간에서 행다하는 매 순간 그 자체로 목적임을 생각하고 그 상태를 자각합니다. 이게 이제 행다할 때 그런 거죠. 찻잔을 들고 놓고 모든 거 하면서 주인하고 손님하고 이 한 공간을 이루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러면서 여기 해야 되는 게 행다하는 순간순간이 바로 과정이 바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간단한 겁니다. 네. 과정이 목적이다. 네, 이거는 중요한 거는 과정이 목적이 돼야만이 번뇌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게. 만일에 과정이 있고 한참 뒤에 결과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번뇌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과정을 거치는 것, 찻잔을 들고 놓고 하는 마시나는 이 순간순간이 전부 다 목적이다 하면은 의대 번뇌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매겨져 있죠. 미리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중국에 이제 아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지. 물어본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다도라는 게 형식이 있나,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런 거 물어보니까 딱 그렇게 얘기해요. 선수행의 연장에 있는 게 다도고, 지관법의 연장에 있는 게 다도다. 그래서, 이 다도라는 이 명상체계, 독립된 명상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감히 이야기하면 이 책은 독립된 명상 체계를 갖고 있어요. 참명상.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그 유명한 와비차, 300년 됐다고 한다면,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후에 나올 책이다. 그랬어요. 와비차는 선수행하고도 전혀 연관이
연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도란 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 선다 1년이 다선이 1mm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는 명상의 수단이 없어요. 얘기하잖아. 예, 샷대하는 명상의 수단도 없고 자유 통찰하는 수단도 없고 상상하는 수단도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해. 명상이라 하기는 다도의 도는 명상인데 실질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책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300년 후에 나올 책이다. 평소에 30년 후에 나올 책이다 이래 했는데 그 책을 보고 난망록을 읽으면서 이 책은 300년 후에 나올 책이 미리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그러면 시대가 300년의 시간을 빠르게 압축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하여튼 봅시다. 1번 보면요. 지나간 행단은 돌아오지 않아 없음. 미래의 행단은 오지 않아 없음을 눈으로 확인하며 현재 순간의 행다도 머물지 않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알아차립니다. 이게 차 도구를 갖다 놓고 차전 예열하고 모든 하는 과정에서 지나간 건 안 돌아온다.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계속 머물지 않고 움직인다. 그래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눈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감정이나 잡생각이 일어나면 이 또한 머물지 않을 없음을 알아차리고 매 순간에 집중하여 깨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와 미래가 없으므로 현재도 없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알아차립니다. 적과 현재 없음에 초점을 맞추고 깨있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려면 자종을 한 번씩 치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한몫했네요. 자, 요거는 이제 1번과 2번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말씀드릴게요. 지나간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안 돌아오니까. 미래는 오지 않아서 알 수 없어요. 현재도 살펴보면 매 순간 움직이니까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라 하는 하나의 카드에 반을 딱 잘라가지고 반은 과거를 지날 수 없고 반은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현재도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는 저게 이제 산에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2019년에 마나솔로 트레킹 명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돌아와서 보면은 2019년도에 갔다 왔는데 지금 2001년도잖아요. 2021년인데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는 거는 사진만 남아있어요. 다 지나가고 없어요. 그래 지나간 거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았던 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하더라도 지나간 건 안 돌아와요. 없어요. 미래는 어떠냐? 오지 않을 수 없어요. 현재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그래 현재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행달을 하면서 찻잔을 들고 놓고 마시고 하면서 지나가거나 안 돌아오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상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럼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 자, 그 다음 봅니다. 구절을. 자, 3번. 왜 현재 없음인가? 그 반문해 봅니다. 현재 행당하는 순간의 과정도 반은 지나갈 수 없고 반은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당은 현재도 없다고 알아차리고 시간의 흐름이 없음에 마음을 두고 깨있도록 합니다. 지나가서 자체 남기지 않는 그 자리에 다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으면은 뭐가 생길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현재는 머물지 않는 딱 머물면은 뭐가
뭐가 남아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없음의 흐름이 없음의 마음을 두고 딱 깨있도록 하면 여기에는 도대체 다음에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있습니다. 공백 상태가 옵니다. 공백.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고. 그런데 그건 공성은 아니에요. 왜 텅 비었다고 얘기하는가? 감정의 생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이 안 일어나도 텅 비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속 유지하면은 딱 남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뭐가 남을까요? 그 다음 네 번째 봅니다. 현재도 없는데 지금 행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행다라고는 있음이 없습니다. 있다면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순간도 머물지 않는다고 한 것이며 머물지 않는 현재라는 있음이 없다고 사유합니다. 이제 행다름을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에 마음을 두고 깨있도록 합니다.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5번을 넘어갑니다. 그래도 현재라는 걸 잊지 않는가라고 반문하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현재도 초단위로 쪼개보면 매 순간 가버렸어. 현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사유합니다. 곧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음을 마음을 묶고 두고 깨있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수행이에요. 근데 행단을 쫙 하면서 그런 걸 하는 거, 수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 이 과거는 다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죠? 미래는 아예 이게 없어요. 오지 않습니다. 현재만 있어요. 현재는 딱 두 가지예요. 생겼다, 소멸. 이거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머물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의식이 깨어나. 자, 의식이 깨어나는데 왜 깨어난다는 말을 할까? 자, 이 현재를 보면은 과거로도 안 가고 미래도 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의식이 현재 순간에 깨어있거든요. 깨어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마음이 가거나 미래로 가면은 근심과 걱정이 끊임이 없어요. 마음이 과거로 간다는 근심, 미래로 가는 건 불안, 미래가 있을 때 그 불안감. 근데 근심과 불안이 없는 건 의식이 깨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여기에 이제 머물지 않은 데 머물면은 뭐가 있느냐면 공백이 없다. 이 공백이 오는 거는 이제 공성은 아닌데 감정과 생각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나? 의식이 깨 있는 요거만 남아있어요. 나중에. 자, 이 생과 멸에 머물지 않는 좀 고급적인 얘기를 하면, 자, 개성을 하나 지울게요. 모든 것이 이 부상하다고 하나. 자, 변한다고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생각하는 것은 멸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네.
불생, 불멸은 모든 것은 없는이다. 자, 생하는 것은 멸하지 않죠. 이건 뭡니까? 불멸이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딱 생기는 거 보면은, 이게 멸하지 않는 부분. 사라지는 것, 멸하는 것은 생하지 않는데, 불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생불멸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본연이에요. 모든 것을 본래 그러하다 하는 것. 이 불생불멸이 이게 모든 존재의 이 바탕이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건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 다 가짜야.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마음이 만든 세계예요. 원래는 생명이 없어요. 과학에서도 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깊은 뜻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무상다선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말이 그런 거죠. 자, 안내자의 멘트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주인이 무상다선 명상을 합니다. 고 말하고 자정을 한번 치고 침묵 속에서 현재 순간에 초점 맞추고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는 처음부터 다시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시연해 보는 걸 얘기하죠. 시연하면서 현재 순간 딱 초점 맞춰 유지함. 현재 순간은 뭐 현재 순간 깨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 간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차가 다 갖추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로써 했습니다. 이제. 말로써. 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시간이 그래요? 다음 시간에.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지.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현재에도 머물지 않으면 공백 상태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백 상태가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다. 우리는 공적인 상태하고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하고 차이는 알미 있고 없고의 차이로. 그래, 의식이 깨어있다 하는 거는요, 과거를 미래로 가지 않아요. 과거를 미래로 간다 하는 거는 공백 상태가 아니죠. 번뇌가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공백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공백 상태가 된다는 건 의식이 깨어있다는 얘기.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 이제 과정은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현상을 봅니다. 현상에서 두 번째는 현상의 판을 봅니다. 그건 현상을 보는 거죠. 자, 현상을 처음에 보다가 두 번째, 현상이 변하는구나. 판이야. 무상을 통해 가지고 이 무상은 변한다는 변화를 통해서 현상은 판이야. 자, 그러면 이제 판을 계속 보다 보면 여기는 뭐가 생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이제 보게 돼요. 여기 뭔가 공백 상태. 네. 그럼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되느냐? 저게 끝이냐? 끝 아니? 자, 아무것도 없는 걸 계속 이제 지켜보면 이제 바로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여실함이. 자, 요 이야기를 이 금강산매경론에서 한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관찰에 들어가면 여실함을 본다는 거지. 여실함을 보. 이렇게 하는. 여실함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공백 상태와 같은 감정의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의식이 깨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과거를 미래로 안 가면 의식이 깨있는 거예요.
그 깨있는 의식이 지극하면 어디 되느냐?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경계고. 안 바뀌는 게 이제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전까지 지속되면 동정이래요, 그게. 움직이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이래 상태. 꿈속에서도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깨있다면 몽중이래요. 현실보다는 훨씬 그 몽중이려 상태는 의식이 미세해요. 그다음 깊이 잠들어 있는데 의식이 깨있다. 몸은 막 잠드는데 의식은 깨있다 그러면 그건 숙면이래가 되겠어. 다른 말로 오매이래라 그래요. 그런 상태는 24시간 깨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똑같아. 깨있는 상태가. 그러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 의식이 극도로 미세해져야만 다시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음이 직전에 이제 상운의 상태, 정해상운 또는 이제 해정 원흉의 상태에 가면은 특징이 뭐냐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의식이 깨있는 상태. 밤이 마치 낮과 같이 깨있다. 이렇게 벌써 그때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깨달음이에요. 그래 오메이르가 깨달음이란 말이 나오죠. 얘기하죠. 그럼 제가 얘기한 그거는 논서에 남림에 보면 의식이 깨있는 데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이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뭐 과거는 지나기 때문에 있고 미래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있고 현재는 현재 그 찰나를 저희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뭐 느낄 수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오감을 통해서 시간이 흐른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은 각 사물마다 시간의 흐름이 달라니까. 근데 그것을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 없는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은 현재랄 것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있는 것은 전부 그걸 의식함으로 해서 있는 것. 과거를 의식하니까 과거가 있는 거고, 미래를 의식하니까 미래가 있는 거고, 현재를 의식하니까 현재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일을 생각하면 그거는 과거죠. 예, 어제 거는 전부 다 기억으로만 있지만 어제 거는 증명 못하잖아요. 기억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송강사에 있을 때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트에서 한 10명 정도 왔어요. 코리아 소사이트에서 하는 일은 뭔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을 하거든. 그래서 매년 그 지역의 최고의 지식인들을 모아가지고 오는데 그 코스 하나가 송강사가 코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 송강사에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저녁에 도착해가 저녁 먹고 제 방에서 담화 토크를 하고 그 다음에 앱을 드리고 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담화 토크하는 시간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화 토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미국에서 미국 뉴욕에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왔다는 증거를 확실히 댈 수 있으면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왔다는 걸 증거를 댈 수만 있다. 증명만 하라 이기죠. 그건 변기표 딱 내잖아. 변기 다 지나간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된다. 지나간 거는 현실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분명히 몸은 와 있는데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지. 지나간 거는 증명이 불가능. 지나가버려. 미래는 아예 오지 않아서 증명이 안 돼. 현재는 매 순간 변하니까 이것도 하면 그걸 지나갈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어떤 용어를 쓰는 줄 아세요? 확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확률. 물리학자들이. 인식할 때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인식할 때만 존재하지 실제는 그 대상을
확률로만 계산이 가능하다. 딱 인식하면 지나고 없는 거. 그리고 미래를 뭐 이렇게 저희가 걱정을 하지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근심이나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미래에도 계획을 해야 되고 그런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제 할 이야기는 수 있잖아요.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현재 네. 과거 현재 그러니까 바뀌고 있다. 깊이 사유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과거의 기억이잖아요. 기억은 현재입니다. 미래를 추상하자는 추상 그 자체는 현재예요. 그럼 그것도 매 순간 변하잖아요. 현재도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추상을 하고 그렇게 백날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결정한 거. 그걸 미래를 하자. 그걸 과거를 하자. 우리 현재를 하자.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해상을 해도 괜찮아요. 미래를 추상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자체가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써야죠. 과거는 없다고 해서 과거를 생각 안 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는 병이 생겨요. 미래는 오지 않아 없다고 해가 미래를 생각 안 하려고 막 애쓰면 병 나요. 현재 머물지 않는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궁상 떨고 있으면 다 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기하죠. 진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원래 없다는 얘기. 우리 생활의 편리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얘기를 할 뿐이에요. 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상대적이라고 하잖아요. 상대적은 고유한 실체가 없다 이런. 그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절대적 시간이 없고 절대적 공간이 없다. 상대성 원리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에서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옛날 거 생각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현재구나 하는 인식하면 미래에 막 불안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건 현재라고 이해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은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예? 한 가지 더 질문이 예. 자주 참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방위착 그거 하고 아니면 수미산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을 때 그 수미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듣는 사람의 그 수준이 그 정도 수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큰 스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아주 기초 단계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수미산이라는 걸 갖고 화두를 했을 때 그런 단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왕초보자들은 그 수미산 하나 이해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해주잖아요.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잖아요. 이건 수수께끼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 주고 뜻을 알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되겠다 하면 이제 수미산을 붙들고 방아착 붙들고 수행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화두 주고 이러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화두 주는 사람은 선지식 아닙니다. 악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다 내용을 알고야 하는 거예요. 수행은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는 것은 그건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길을 모르는 무슨 수행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휴식.